아이씨. 이 아버지가 통장에 도장 여기 어디 둔 거 봤는데. 아이씨, 영감탱이 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니 어디서 많어? 그게 아니고. 어디 도망가려고?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니 또 이번에 무슨 사고를 쳤노? 아이고, 제가 하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뭐? 아니 그렇다고 부모 통장을 훔치려고 해? 그러고 이때까지 내가 니한테 준 돈이 얼마고? 이자 더 이상 줄 돈도 없다. 아버지, 그럼 아들이랑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수습해야지.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네 지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아버지. 안 나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 여보.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지금. 아이, 저 못난 자식 저거. 여보, 충재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아니 당신이 맨날 저렇게 감싸주니까 아가 저 모양이지. 아이고. 아버님, 한우 좋아하셔서 사왔어요. 당장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다면서.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아버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님,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효도할게요. 우리 지호 호빈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여보, 그럼 계약서 쓰자. 너희 집 팔아서 빚 청산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집 명의 충재 네 앞으로 정리할 테니까. 이 집이요? 그래. 대신 네 엄마랑 나를 충실히 부양해야 한다. 만약 효도 안 하고 부양 제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할 거고 이 집 명의 다시 내한테로 돌려놓을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큰 결심하셨네요.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충실히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살고 있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부담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일체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각서도 받고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아니 지호 애미는 어디 가고 당신 혼자 저녁 차리노? 1층에서 아직 안 올라왔나? 지우 친구네 엄마들이랑 저녁 모임이 있다네요. 충재는? 충재도 약속 있다 하고요. 당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회복도 아직 안 됐는데 무릎도 아프다며. 도우미 아줌마가 해놓은 반찬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잘 모신다고 해놔놓고 당신 허리 아파서 병원 데려가라 해도 내몰라라 하고. 아니 집안일은 도우미 아줌마랑 당신이 다 하잖아. 내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너가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갔다 온나? 무릎이 아파서 옳게 걷지도 못한다. 나는 미팅이 있어서 당신이 좀 갔다 오나? 나 내일 지호 학원 상담 있다고. 서로 미루네요. 아버지, 저희가 내일은 좀, 그냥 엄마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시지. 뭐? 너 이게 지금 효도하는 거가?
같이 살면서 2층에 올라와 보지도 안 하고. 잘말 말고 내일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와. 너무 아프네. 아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작은 아파트 구해서 나가서 살란다. 예? 너희 엄마 거동도 불편하고 2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다. 이 집 팔아서 우리 살 집 구하고 남는 돈 너희들 줄 테니까 이 집 명의 다시 내인대로 돌려놔라. 아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는 무슨. 예? 아니 네가 우리를 잘 부양했어야지. 아이, 그렇게 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라고? 아니, 저게 아들입니까? 결국 우리 부부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 나왔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던 2층 창문 유리창을 깬 후 수리하지 않고 방치를 했고 손자들과 찍은 사진까지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네가 계약 위반했으니까 이 집 못 준다.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놔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양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다 이전한 마당에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 위해서 가지고 쓸기고 다 빼준다는데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네 말 다 했나? 야, 이 대어망당한 자식아! 네, 이 정도면 뭐 남보다도 못한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아우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진짜. 그러네요. 와, 충재 씨 사고 칠 때마다 아버지 김만호 씨가 다니면서 수습을 해줬는데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김충재 씨에게 부모님의 이제 부양을 잘 하겠다라고 해서 집을 증여를 해줬는데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드라마 사례를 보고 참 씁쓸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재산을 미리 주면 찬밥 신세, 안 주면 원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의 재산이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효자 방지법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무장님 어떠세요? 제가 법 공부를 할 시절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찬찬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 기억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확실히 없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이거 새로 생긴 법입니까? 네.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법령이 정식으로 입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장님 말이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하는 법안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일단 김만호 씨는 아들이 자신들을 잘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집을 이제 증여를 해줬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증여한 것을 해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민법 제558조는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환 청구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놓고 먹튀하는 불효자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죠. 드라마 사례에서 증여 계약이 단순한 증여 계약이 아닌 조건부 혹은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호 씨 입장에서는 자신과 아들 김충재 씨가 잘 부양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건 뭐 부담보 증여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호 씨는 김충재 씨에게 함께 동거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일체에 대해 증여를 해준 것이기에 민법 제561조에 따른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충재 씨가 김만호 씨와 이순정 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김만호 씨는 이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충재 씨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충실하게 부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충실히 부양해야 할 것 이게 사실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입니까? 김충재 씨의 부담 사항인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민법 제91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만호 씨, 이순정 씨와 김충재 씨는 직계혈족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아들인 김충재 씨는 김만호 씨와 이순정 씨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더해서 김만호 씨와 김충재 씨가 증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충재 씨가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을 넣은 것은 김충재 씨가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충실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상이 있고 정직하며 성실하다는 것인 점, 김충재 씨 스스로 김만호 씨에게 별도의 이행 각서까지 써줬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 상으로 봐서는 지금 김충재 씨가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김충재 씨 부부는 부모님이 계신 2층엔 아예 출입조차 하지 않았고 네. 아픈 이순정 씨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김충재 씨가 김만호 씨와 이순정 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따라서 김만호 씨의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해 보이고 소송을 통해 김충재 씨는 김만호 씨에게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김충재 씨 명의로 맞춰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 일단은 뭐 속이 후련해지네요. 효도를 조건으로 해서 재산 받을 거 싹 다 받고 네. 입을 싹 닦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실히 부양이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이거든요. 뺏어 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불효자인 김충재 씨로부터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하지만 매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드라마 사례처럼 효도 혹은 부양을 전제로 체결한 증여계약을 특정해서 효도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효도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우리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도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뭐 잘 작성하는 건가요?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수상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효도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가급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회 이상 부모님 방문, 네. 그리고 입원비 지급, 그리고 매월 땡땡원 생활비 지급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따라서 추상적인 내용인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이 문구는 법률상 부담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도덕이죠.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방문 횟수 몇 회면 몇 회 정해놓고 생활비도 얼마면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거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효도 내용, 그러니까 부담 혹은 조건은 실제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제도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서울에 거주 중인 부모님 집을 매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효도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자,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째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효도 내용이 실제 이행 가능한 네. 범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마지막 꿀팁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효도 계약서 작성 일자, 당사자 이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이번에는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사무장 김경진의 OX 법정 빠밤. 요즘 이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A 씨는 사위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면서 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딸과 이혼을 했는데요. 사위에게 증여한 이 상가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 O 아니면 X.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반반,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X의 희망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좀 애매하죠. 네. 우선 위 내용이 부담으로 유효하려면 단순히 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만은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증자, 즉 사위는 증여자, 즉 장인의 딸과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수증자의 귀책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본 증여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다만 효도 계약상 내용이 어떤 일이 있어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의 자유 및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여져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된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해당 증여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저는 문구의 내용에 따라 반반이라는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80대 A 씨는 성년인 두 손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서 효도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러나 부인과 불화를 겪으면서 아들과 멀어지자 손자들에게 증여한 건물 지분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A 씨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손자들은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데 손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심부름 안 했습니다. 이 효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O 아니면 X. 저의 대답은 X입니다. 오. 예.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도 계약상 부담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 내용 및 부탁에 대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증자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담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불분명한 부담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부담 의무 이행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기에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사건 다루다 보니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좀 씁쓸하기도 한데 효도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부모님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당신들이 힘들게 평생 일군 재산을 증여해 주는 건 자식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욱이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부모님들 또한 당신들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사전 증여를 통해 당신들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한다면 효도 계약 작성 유무와 무관하게 부모님들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편안히 모시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네. 다만 부모님들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향후 자녀들과의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효도 계약 작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